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전세 가격에서 시작한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던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아파트 청약 시스템인데요. 네네. 이제 마비 상태가 될 정도로 오늘 서울 서초 반포와 그다음 경기도 화성 동탄의 일부 아파트 청약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상당한 10억 상당의 어떤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수백만 명이 몰려서 지금 청약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 이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시작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었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요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6.4% 정도 올랐습니다. 네. 강남북으로 비교해 보면 강북권이 이제 7% 정도, 강남권이 5% 정도로 해서 강북권이 더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요 매매 가격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네. 작년 5월 20일 이후로 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 22일까지 아마 62주 연속으로 계속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3월 이전까지는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3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네네. 지난 22일에는 주간 동향에서 전주 대비 매매 가격이 0.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으로 0.3%니까요. 월로 만약에 환산하면 한 1.2%,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한 15% 가까이 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급속도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정부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추세적인 건 아니라고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매매가의 어떤 동반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주무부처겠죠. 지난 11일 출입부처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수급보다는 금융 장세적 성격이 강하다. 즉 뭐냐면 어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런 식의 시각을 보였습니다. 네. 또 기자간담회 하루 전에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떤 수급 요인으로는 전세 사기에 따른 어떤 불안이 좀 작용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일부에서 또 공급 부족론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국토교통부는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에만 몇 차례씩 보도 설명 자료를 내면서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이달 12일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고요. 네. 15일에는 3기 신도시, 수도권 최대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올 곳인데요. 네. 정상 추진 중이라고 강조를 했고 16일에는 올해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17일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 대비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역시 38,000호, 내년 48,000호로 예상되는 등 10년 평균이 38,000호와 비교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정부 책임론이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한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당초에 공급 부족론 자체는 정부가 먼저 꺼내든 얘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전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절 정부는 인허가 착공 감소 등의 어떤 공급 지표를 들면서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공급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무렵이었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공급 부족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니까요. 시장에서는 이른바 좀 말빨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부동산 대책만 하더라도 경제부 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8월 중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겠다라고 발표했지만요. 네네. 이달 초에 어떤 예측 보도가 언론에서 나왔을 때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부가 계속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네요. 다음 달 중에 뭐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엔 좀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나서 이례적으로 사실은 8월 중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밝혔습니다. 미리요? 네. 관계장관 회의 당시에는 8월 중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얼마 전에 주택 공급 상황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8월 달에 나올 대책이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원래 주택 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체의 내용을 보완 사항이 아니고 보완 사항에 묶어두는 것이 이제 통례였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예고편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정부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하겠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을 조기화하겠다. 수도권 내에 추가 택지를 확보하겠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이미 정부가 밝혔던 내용들입니다. 도심 정비 사업 신속화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7년 정도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도심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좀 맥이 닿는 부분이고요. 네네. 수도권 내 추가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전국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에서는 구리 토평 2, 오산 세교 3, 용인 이동 등 6만 5,500호 규모의 3개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요. 경기와 인천 등 3곳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네. 아마도 수도권 추가 택지 공급 지역이 나온다면 뭐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뭐 또 이것도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어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요것을 좀 활성화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그리고 또 LH 주도로 현재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임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은 LH에서 이제 그 사들일 테니까 신축을 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신축 대상은 비아파트 주택이고요. 이것들도 모두 앞서서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따라서 아마 8월 달에 나오는 대책들은 앞서서 발표했던 내용들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뭐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번 대책이 과연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처방이 제대로 됐느냐를 보려면 진단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진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에 어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비아파트 부분의 전세 사기의 어떤 피해에 따른 기피 현상 이것이 수급에 영향을 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매매 가격 상승이 비아파트 주택의 불안에 따른 전세가 상승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비아파트 주택 부분을 진정시키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비아파트 주택, 빌라라든지 뭐 연립 다세대 주택이 되겠죠. 이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네. 서울 같은 특정 지역, 어차피 지금은 서울 지역의 불안이 문제가 되니까요. 서울을 타겟으로 해서 연간 10만 호 뭐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물량을 공급하겠다. 그러면 잡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아파트 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네. 실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1년 미만 정도, 뭐 빠르면 6개월 만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다만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그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세 사기에서 비롯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전세 제도 자체를 손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국토연구원에서 꾸준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보증금을 어떤 신탁을 한다든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긴다든지 혹은 전세 임대인에 대해서 신용 조사를 먼저 해서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른바 전세 불안에 따른 주택 가격은 이런 식으로 아마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장세적 성격이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말한 부분입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금융당국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까지 2개월 정도 늦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대출 여력이 있을 때 대출을 받자는 수요가 일시에 몰렸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에 맞춘 어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금융을 다시 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다시 앞당긴다고 발표를 한다든지 네. 혹은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 금융 공급을 줄이는 방향, 여기에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이야기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SR 산정에 있어서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시행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주택자의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겠다는 식으로 들어간다면 네. 전세 시장에 들어가는 작은 규모를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극을 받은 주택 가격 상승 압력도 다소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네요. 또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네. 지금 그 공급 대책 중심의 어떤 그 추가 대책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어디에 지금 뭐 다시 그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공급 대책은 필연적으로 시차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타 공공주택 지구라고 해서 포함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광명시흥 지구입니다. 네.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무려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 지구인데요. 그런데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알다시피 이 지역이 거론된 게 2010년부터입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집행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약속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 대책이 또 나오면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